카카오톡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진짜 쓸모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하던데 어떤 기능들인가요? 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UI를 바꾼 게 아니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4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카톡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챗GPT 기능, 그리고 메시지 24시간 이내 삭제 기능, 그리고 보이스톡 화면 공유 기능, 그리고 보이스톡 통화 녹음, 그리고 AI 요약 기능까지 오늘은 이 4가지를 실제로 어디서 눌러야 하는지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챗GPT 사용법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아주 간단한데요. 저랑 함께 같이 가볼게요.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한번 실행해 보고요. 아래쪽에 채팅으로 들어가면 맨 위에 챗GPT라는 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챗GPT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노란색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거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챗GPT 계정이 있다면, 유료 계정이 있다면 그대로 연결해서 써도 되니까 챗GPT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로그인만 하면 바로 입력창에서 글로 묻거나 마이크로 음성 질문까지 가능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창이 뜰 거거든요. 챗GPT 유용한 사용법이 있나요? 챗GPT는 카톡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약 정보, 우리 고혈압 약 암로디핀 어떤 건지 알려줘. 메시지 문장 만드는 기능, 손주 생일 축하 메시지 예쁘게 써줘. 여행 추천, 경주 1박 2일 일정표 만들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챗GPT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핵심만 정리해서 문장을 예쁘게 구성하고 일정표까지 정리해서 바로 보내기만 하면 되게 세팅이 돼요. 카톡 메시지 잘못 보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요, 메시지를 보내고 5분 안에 삭제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우고 싶은 글인데 못 지우고 박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무려 24시간 동안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보냈을 때 꼭 5분 안에 삭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변화 하나 더. 이제는 단체방에서도 누가 메시지를 삭제했는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 흔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채팅방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메시지 하나 꾹 눌러볼게요. 그리고 삭제 버튼 누르고요. 자, 상대방 화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동시에 삭제된 모습이 확인이 될 거예요. 보이스톡 할 때 편리한 기능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어떤 기능인가요? 이제 보이스톡 중에 내 스마트폰 화면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이거 설정 메뉴에서 눌러야 해, 이런 설명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그냥 화면을 공유하면 되거든요. 요것도 한번 시연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보이스톡 연결하고요. 전화가 연결이 되면 상단 화면 공유 버튼 누르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스마트폰 화면이 상대방에게 실시간 노출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스톡을 하는 도중에 대화를 AI로 기록도 해준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이스톡 중에 통화 녹음을 누르면 되는데요.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고 그걸 AI가 자동으로 텍스트로까지 정리를 해줘요. 통화가 끝나면 누가 말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중요한 부분은 뭐였는지 요약까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대화할 때 진짜 유용해요. 이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쉬워요. 보이스톡으로 연결하고요. 상단에 보시면 통화 녹음 시작 있죠? 그리고 요러한 통화 내용 후에 녹음된 내용 AI 요약 보기 화면, 이렇게 하면은 요약까지 다 보여주죠. 최근에 카톡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 논란의 기능은 사라졌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카톡 업데이트에서 가장 논란됐었던 기능이 바로 사진 확대하려고 눌렀는데 자동으로 하트가 눌러지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실수로 눌리면 상대방에게 알림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그 기능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이제 2번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하트를 누르면 오직 직접 하트 버튼을 눌러야만 하트를 누를 수 있어요. 제 휴대폰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폰에서 내 프로필에 사진 게시물 보이시죠? 그리고 자, 2번. 자,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이렇게 옆에 하트 버튼을 눌러야만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주신 기능들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본 기능들이 대략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동 하트 기능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실수로 눌러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챗GPT 기능, 카톡 안에서 바로 질문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24시간 삭제, 그러니까 5분 이내에 삭제됐던 것들이 이제는 24시간 동안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보이스톡 화면 공유,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이 가능해졌고, 통화 녹음 플러스 AI 요약,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복사해서 한 번에 붙여줄 수 있다. 이제는 옛날에 어려운 기능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한번 눌러보면 쉽네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예요. 천천히 하나씩 눌러보고 직접 경험해보길 추천드릴게요. 길치라도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꿀기능 앱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요즘 네이버 지도는 단순히 지도만 보여주는 앱이 아니라 도보 길 찾기, 계단 회피, 거리뷰, 길 미리 보기, 대중교통 길 찾기, 혹은 하차 알림, 그리고 실시간 버스 지하철 위치, 이거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서 길을 못 찾는 분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특히 길치분들께 필요한 건 딱 3가지인데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 걸음씩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눈으로 미리 확인하는 기능. 그래서 길을 외워서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길을 몰라도 스마트폰이 길을 아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100% 완벽하진 않아서 지하나 실내 그리고 터널 같은 곳에서는 위치가 조금 튈 수 있어요. 데이터나 GPS가 약한 구간에선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도 예전처럼 버스 정류장 3개 막 4개 지나쳐서 다시 돌아오고 지하철역에서 계속 돌고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 훨씬 좋은 수준까지 와 있을 겁니다. 먼저 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아주 쉬운데요. 자, 저랑 같이 네이버 지도를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휴대폰 한번 확인하시고요. 휴대폰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쓱 올리거나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셔서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쪽 검색창에 네이버 지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네이버 지도 아이콘이 보이면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 버튼을 꾹 눌러주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했을 때처럼 설치가 끝나면 홈 화면이나 앱 목록에서 초록색 네이버 지도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 실행해 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지도 보는 게 어렵던데요. 기본으로 알아두면 좋은 조작법이 있나요? 네, 지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로 지도를 키우고 줄이는 거예요. 화면에 손가락 2개를 콕 찍고요. 바깥쪽으로 열면 손가락을 확대되는 거고요. 2손가락을 안쪽으로 모으면 축소됩니다. 가게 이름, 버스 정류장 글씨를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정말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도 이동하기인데요. 자, 손가락 1개를 화면에 대고 좌우나 위아래로 쓱쓱 밀기만 하면 지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지도를 돌리기 그리고 기울이기. 자, 손가락 2개로 화면을 살짝 비틀면 방향이 같이 회전해요. 2손가락을 위로 쓸어 올리면 건물이 쓱 올라오는 3D 느낌. 이게 백화점처럼 큰 건물 찾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4번째, 내 위치 찾기. 자, 화면 왼쪽 아래에 파란 동그라미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팡 하고 찍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도가 같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나침반 기능이에요. 가끔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하게 돌아가 있을 때가 있어서 위치 찾기가 어려운데요. 왼쪽 위에 빨간 나침반 버튼이 보이는데 이거 눌러보면 그러면 지도가 다시 북쪽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자, 잘 따라 해보셨죠? 걷는 길 찾을 때, 특히 계단 피하고 싶을 때 도보 길 찾기는 어떻게 쓰나요?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진짜 좋은 기능인데요. 네이버 앱을 켜고요. 화면 오른쪽 위에 길찾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출발지는 보통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잘못 잡혔으면 지도에서 선택을 눌러서 지도를 꾹 눌러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도착지에 광교 오토김밥처럼 가고 싶은 장소를 입력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버스, 자동차, 사람, 자전거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사람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장 빠른 큰 길 우선, 계단 회피 이렇게 3가지 경로가 나오거든요. 계단을 피하고 싶으면 계단 회피 눌러주시고요. 좁은 골목 말고 큰 길로만 가고 싶으면 큰 길 우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경로를 고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은 따라가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실시간으로 걷는 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몇 미터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나씩만 따라가면 되는데 지도 방향이 헷갈리면 왼쪽 아래에 파란 동그라미 있죠? 요거 눌러서 내 위치 방향을 다시 맞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 너무 불안한데 그 길을 미리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럴 때 딱 좋은 기능이 거리뷰 기능이에요. 길을 실제 사진처럼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맞나? 하는 그런 불안이 확 줄어들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지도 상단 검색창에 가고 싶은 장소 이름을 검색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는 경기도청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면 화면 오른쪽에 작은 지구본, 사람 모양이 그려진 로드뷰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지도 위에 파란 선과 파란 핀이 생겨요. 이 파란 핀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옮겨서 사진을 보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 상태에서 작은 사진 미리 보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거리뷰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거리뷰 모드에서는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면 좌우로 둘러보기가 되는 거고요. 길 위를 톡톡 누르면 앞으로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건물 모양, 간판, 횡단보도 위치까지 마치 직접 걸어가 보는 것처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지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오른쪽 위에 X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 다시 돌아왔죠? 버스나 지하철로 갈 때 대중교통 길찾기랑 하차 알림은 어떻게 쓰나요? 버스, 지하철이 헷갈릴 때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찾기 플러스 하차 알림을 쓰시면 정말 편해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 건데요. 상단에 길찾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출발지랑 도착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아이콘 중에 버스 전철 모양의 대중교통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는데요. 자, 위쪽에서 최소 시간, 최소 환승, 최소 도보 이걸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걷기가 불편하다, 최소 도보, 환승이 귀찮으면 최소 환승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바로 아래에는 계단 회피 버튼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걸 켜두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로 위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자, 경로 하나를 선택하고 안내시장 버튼을 누르면 자, 보세요. 정류장까지 걷는 길은 점선, 버스 지하철 구간은 색깔 있는 실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초록 버스는 초록색, 빨간 버스는 빨간색, 지하철 노선은 색깔 그대로, 노선 색깔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내가 제대로 타고 있는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하차 알림인데요. 내릴 정류장 근처에 도착하면 곧 하차하실 정류장입니다 라는 알림이 뜨고 진동이나 소리로 알려줘서요. 정류장 놓칠까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실시간 위치도 확인 가능한가요? 네, 네이버 지도에서 실시간 버스, 지하철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요. 버스 위치 확인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버스 번호나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광교 중앙역처럼 입력하면 여기 보시면 3분 뒤 도착, 곧 도착처럼 도착 예정 시간이 뜰 거예요. 그리고 지도에서 정류장 아이콘을 직접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내 주변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버스 정류장 표시가 보이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 표시를 누르고 어떤 버스가 오고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에는 하단에 중앙 부분에 보면은 다시 그 대중교통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요. 상단 검색창 하단에 보면은 지하철 노선 모드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다시 현재 열차가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어느 칸에서 환승하기 좋은지, 내리는 문은 어디인지, 다음 환승역이 몇 번째 칸이 유리한지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공항 안에서 길 잃을 때가 많은데 실내에서 길 찾는 방법도 있나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실내 지도 기능이거든요. 자, 보실게요. 상단 검색창에 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잠실점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고 또는 인천공항처럼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돼요. 인천공항 검색하고 T1, T2 이 중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출국장, 탑승구, 화장실 이렇게 편의시설 위치를 미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친구나 모임 사람들에게 여기서 만나요 하고 장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네, 바로 장소 공유 기능입니다. 먼저 지도로 알려주고 싶은 장소를 검색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누르면 아래 장소에 정보창이 뜨거든요. 이 정보창 안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 네이버 밴드 등등이 뜨잖아요. 그 원하는 앱을 하나 선택할게요. 저는 카카오톡. 자, 상대방은 링크를 터치하는 것만으로 장소 위치나 길 찾기를 바로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역 몇 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가서 길 건너야 돼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글씨 크게 보는 방법도 있나요? 그럼요. 지도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도 화면에서요. 검색창에 우측으로 가보면 프로필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거 클릭해보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맨 상단에 지도 클릭해주시고 그 안에 지도 글자 크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글자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대부분 작게로 되어 있어요. 눈이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크기로 바꿔주시면 역 이름, 정류장 이름, 건물 이름이 훨씬 더 크게 보여서 보기가 편할 겁니다. 비싼 스마트폰 카톡하고 전화만 사용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잘 사용하는 꿀팁 있나요? 맞아요. 비싼 스마트폰인데 전화랑 카톡만 쓴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요즘 갤럭시에는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없는 것도 만들어주고요. 필요 없는 건 싹 지워주고요. 글자까지 읽어줘요. 그리고 복사도 해주는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따로 돈 내고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휴대폰 안에 있는 기능이에요. 알면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공유할 건데요. 사진 위에 스케치하면 물체를 만들어주는 기능, 그리고 가족 사진에서 사람 물건 지우는 기능, 삐뚤어진 사진 보정하는 기능, 물건 사람 위치 크기 조정하는 거, 그림자 반사 지우기 기능, 사진 속 글자 복사나 소리로 읽어주기 기능, 이렇게 갤럭시 AI 사진 꿀팁 7가지만 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써봐도 이래서 스마트폰 비싼 거구나 느낄 겁니다. 요즘은 사진을 찍으면 스케치도 가능하고 AI가 진짜 물체로 변경도 해준다던데요. 사실인가요? 그럼요, 사실입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대충 그려도 AI가 진짜 물체를 만들어줘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갤러리에서 이렇게 사진 하나를 열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별 모양 아이콘인데요. 요게 생성형 편집이에요. 요거 누르고 여기 스케치 변환을 누르고요. 이렇게 대충 모양을 그려줘요. 그러면 봐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야외에서 가족 사진 찍고 싶었는데 모르는 사람 또는 지저분한 물건이나 배경이 나왔을 때 지우는 방법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사람 사물 지우기 또는 옮기기 기능이에요. 여행 가서 찍었는데 가족 뒤로 모르는 사람이 잔뜩 찍혀 있거나 예쁜 풍경 앞에 간판이나 오토바이 같은 게 걸려 있으면 아쉽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갤러리에서요. 사진을 한번 그리고 반짝이는 아이콘 하나 클릭하고요. 생성형 편집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은 사람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둘러서 그려주면 돼요. 혹은 꾹 누르고 있어도 되거든요. 자, 지우개 아이콘이 바로 위에 떠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막 열심히 지워지고 있어요. 짠! 자, 사라졌죠? 사진이 삐뚤게 찍힐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해결되나요? 사진을 흔들리게 찍어도 AI가 수평을 맞춰주고요. 모서리 빈 공간도 채워줍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울어진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더로 이렇게 사진을 수평 조정할 수 있죠. 눈금을 좌우로 움직이기만 하면 수평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옮기면 당연히 내가 움직인 만큼의 공간에 여백이 생기잖아요. AI가 이것도 이렇게 보정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사진 속 물건이나 사람을 옮기고 크기도 줄였다 키웠다 할 수 있나요? 네, 사진 속 물건을 선택해서 좌우로 옮기거나 크기를 키우고 줄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또 따라와 보실게요. 자, 물체를 손가락으로 둘러서 선택하는 거는 이제 해봤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잡아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옮겨지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 놓고요. 뒤 배경도 자연스럽게 채워주거든요. 또 크기도 제가 이렇게 한번 키워볼게요. 보이시죠? 그러면 크기도 내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고요. 물체를 옮긴 그 장소도 AI가 알아서 어색하지 않게 채워줍니다. 문서 찍을 때 손그림자나 형광등 반사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도 AI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약봉지, 영수증, 안내문 사진에서 글씨 가리는 그림자랑 반사를 없애줍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사진 하나에서 자, 편집으로 들어가서 점 4개 그리고 AI 지우개를 누르면 여기 연필 편집 눌러서 AI 지우개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 지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자져서 안 보였던 글씨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진 속 글자를 복사도 가능하고 또 소리도 읽어준다던데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진 속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가능하고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까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종이에 글이 막 써져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오른쪽 아래에 T 아이콘을 선택하면요. 글자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 있죠. 그리고 카톡에 그대로 붙여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눈 아이콘 이렇게 누르면요. 그리고 글자 읽어주기를 누른다. 그럼 한 줄씩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이렇게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이 영상만 보면 만능이 되시는 건가요? 그럼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이 영상만 보면요.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잘 못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추천하고 싶은 개꿀 핸드폰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갤럭시 S25입니다. 이유는 26년도에는 당연히 우리의 기대작인 갤럭시 S26이 출시 예정인데 그러기 전에 S25 라인이 최대한 많이 정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현재 갤럭시 S25가 가장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 행사, 수능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한 기기값에서 80%까지 할인받고 개통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할인 재원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기기값 없이도 개통을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꿀팁 모델 갤럭시 S25.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개꿀 핸드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개꿀 핸드폰 두 번째는요. 아이폰 17이라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갤럭시 플립 Z 플립 7이에요. 갤럭시 Z 플립 7이 굉장히 지원금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요. 역시나 가장 좋은, 구매하기에 좋은 상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갤럭시 S25랑 설명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한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 재원들, 여러 가지 할인받을 수 있는 중고 보상이나 뭐 카드 할인이나 등등을 넣는다면 당연히 이것도 추고가 다 할인받고 살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통신사 이동 프로모션 실제 얼마까지 할인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참 어렵죠. 통신사 할인은 이미 단통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보통 기종마다 다르고 통신사마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추가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 본다면 대략 한 아주 많이 받는다면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휴카드로 속이는 판매 방식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면 제휴카드를 사용해서 속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휴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판매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휴카드로 속인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휴카드를 넣어야만 아마 할인이 됩니다 라는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분은 제휴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데 충분히 설명 없이 제휴카드를 억지로 넣어서 판매하거나 이런 등등의 판매 혹은 제휴카드의 할인율을 마치 대리점에서 우리만 지원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오후 안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제휴카드를 넣어서 할인받는 부분은 고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할인 방식의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할인받는 카드들도 종류가 많고요. 그 조건들도 다양하니까 제휴카드 할인은 꼭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잘 풀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요즘 자급제 폰 사는 분들도 많은데 자급제가 유리한 경우와 통신사 구매가 유리한 경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명확하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도 명확하게 해본다면 자급제가 필요한 분들은 아마도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할부가 싫다. 그리고 오래전에 요금제를 사용했었던 이미 없어진 요금제들이 있거든요. 5G로 넘어가면서 LTE 때 있었던 특수한 요금제들이 지금은 더 이상 가입이 불가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 개통을 하게 되면 이 요금제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 요금 조건을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고객들은 자급제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할인율이 높은데 이미 요금제를 아주 저렴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저렴해서 요금제가 높아지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급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구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알뜰 모바일에 가입 중이어서
3사통신사의 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고객층은 아무래도 통신사 자급제 폰을 구입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나는 이런 휴대폰 다루는 일에 어렵지가 않아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자급제로 구매해서 본인들이 잘 처리하는 부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유리한 점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싶다. 혹은 나는 휴대폰을 잘 못 다루어서 정보 이동도 해주셔야 하고 필름도 붙여주셔야 하고 여러 가지 때에 따라 다양하게 나에게 많은 혜택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한다 하는 분들, 아니면 나는 높은 요금제나 가족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미 통신사에게 친화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통신사 구매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금이 가장 높은 핸드폰은 무엇인가요? 현재 지원금만 놓고 봤을 때, 지원금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S25와 Z 플립 7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원에서 휴대폰 매장을 3개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스스로에게 보상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택이 많이 있는 부분들 꼼꼼히 챙기시고 휴대폰 개통도 잘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꼭 이루고 싶은 것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